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혐의점이 이런 겁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 사람들과 공모해서 그 스폰서 사업가라는 사람 있죠? 송영길 전 대표의 오랜 친구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일부 돈을 합쳐서 6,750만 원을 의원들한테 또는 의원이 아닌 쪽에 살포를 했다. 아마 이걸 확인한 내용을 여기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게 이제 5월 2일 전당대회였으니까 4월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건 이정근 녹음 파일에 나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을 주었고요. 이걸로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봉투를 받은 사람이 최대 국회의원 20명. 그 중에 몇 명까지 특정을 했느냐? 그거는 아직 분명하진 않은데 한 10명 정도는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다가 10명의 국회 본청 출입 기록 이걸 추가로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국회 사무처에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곧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4월 말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외교통상위원장이었으니까 그 방에서 아침에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봉투를 나눠줬거든요. 5명은 안 왔다 이렇게 되니까 그 전략회의에 드나든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비슷한 시점에 서울지역 상황실장한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다. 또 서울지역의 다른 상황실장한테 콜센터 운영자금 700만 원을 줬다. 그래서 합쳐서 6,750만 원을 살포한 데 관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돈 봉투 관련한 수사 내용이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외곽 지원 조직이 있었죠.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의 아마 뭐 약간 일종의 사금고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래 공익법인이거든요. 그런데 공익성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가 사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송영길 전 대표가 내야 할 돈을 이 먹사연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대납. 2020년 5월부터 10월 사이, 2020년입니다, 이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당대회는 21년 5월이고, 이건 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럼 20년 5월에는 뭐가 있을까요? 20년 8월에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송영길 전 대표 낙선하죠. 이낙연 전 대표가 당선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당대회에도 나와야 되니까 그때 컨설팅 업체인 얌전한 고양이라는 데 의뢰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죠.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뭐 이런 것까지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을 9,240만 원을 원래는 송영길 캠프에서 이 얌전한 고양이에다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먹사연이 준 거죠. 그렇게 해놓고 서류는 송영길 캠프가 거래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이제 꾸민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뭐 이런 혐의라고 합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여기서 낙선을 하죠. 그러니까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도 먹사연의 대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듬해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도 먹사연이 또 이 대납을 한 것으로 상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목사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인멸 혐의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목사연 수사가 이 돈봉투 수사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 2020년 8월, 2021년 5월 이 전당대회 관련 자료들을 그 먹사연 사무국장한테 없애라. 없애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거죠. 그거를 박용수 전 보좌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됩니다. 그래서 먹사연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거는 이런 교체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지금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이 수사 착수 수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이 작년 11월부터 이루어졌다. 수사에 대비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좌관과 대표의 관계, 의원의 관계, 이게 얼마나 밀접하냐면, 그거는 이제 저희처럼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금방 알죠. 왜냐하면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머릿속에 있는 게 바로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의 역할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보좌관이 완전히 무슨 그냥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박용수 전 보좌관의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 이정근 녹음 파일에 보면 돈봉투 얘기를 이정근 씨가 박용수 전 보좌관한테 하고, 나중에 실제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달했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보내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정근이 박용수한테 보고를 할까? 웬만한 거는 그 전에 다른 녹음 파일에도 나오죠. 웬만한 거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다.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직접 통화를 합니다.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자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여기저기 일정을 돌아다녀가면서 뭐 이 지점에서 저쪽 지점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통화도 하고, 그러면 그 통화 연결도 결국은 그 수행하는 사람은 누가 지휘하죠? 보좌관이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연락해가면서 지금 그 송 대표 어디 계시지? 그러면 뭐 어디 계십니다. 아, 지금 통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비서한테 연락해서 통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가 어려운 때가 있죠. 이때는 보좌관한테 어떻게 했다 얘기를 하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보좌관은 그 의원의 일정을 꿰고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경우도 딱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송영길 전 대표 턱밑까지 왔다, 수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저런 조사를 다 했고, 이정근 씨에 대한 조사는 물론 그 전에 했고, 그렇게 돼서 박용수 전 보좌관이 시인을 하든 시인을 하지 않든 일정한 정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남은 거는, 박용수 전 보좌관은 뭐 우리가 심증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고했죠. 그러나 이 보고했다는 사실을 박용수 전 보좌관이 만약에 검찰에서 실토를 하면 곧바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미 말을 좀 맞췄을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하고. 그러니까 박용수 전 보좌관이 검찰에서는 딱 잘라서 부인했을 겁니다. 거짓말이죠, 물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윤관석 의원한테 들었지만 송영길 전 대표한테 얘기하진 않았다, 얘기할 이유도 없다, 뭐 이렇게 부인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박용수 전 보좌관을 송영길 전 대표와 분리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 박용수 전 보좌관이 입을 열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박용수 전 보좌관이라는 사람은 송영길 의원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는, 그래서 박용수한테 보고했다는 얘기는 곧 송영길한테 보고했다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건 이제 저희의 경험으로 지금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짐작만 가지고 앞으로 법원에서 그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판사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 알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박용수 전 보좌관을 만약에 구속하게 되면 중점적으로 송영길과의 관계. 근데 뭐 끝까지 버틸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정근 녹음 파일을 보면 뭐 이정근 씨가 송 대표하고 통화한 것도 있지만 뭐 박용수 전 보좌관하고 통화한 것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그 행간을 살펴보면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이건 보고하고 난 이후에 통화구나, 보고하기 이전에 통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바로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가 턱 밑까지 왔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소환? 본인은 뭐 소환 안 하면은 검찰청 앞에 가서 텐트라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텐트 칠 시간 여유도 없이 이제 곧 부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박용수 전 보좌관 거를 구속 여부 이제 뭐 어제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영장 심사를 하고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열흘 해서 이제 구속 기간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그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실토를 안 하면, 그러면 아마 구속 기소하고 송영길 전 대표 그 어간에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턱밑이다. 그래서 돈봉투 수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먹사연 비리, 이 수사는 지금 거의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정점은 곧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 및 사법 처리. 이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